설명은 강기정 시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3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아직은 가안이긴 한데 두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하나는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시로 하자. 두 번째 주 소재 사무 소재지를 전남으로 하자. 세 번째로 교육감은 한 명으로 뽑는다. 네 번째로 등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가 일정으로 결정됐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최종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명칭 결정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칭은 절대 명칭하고 주소재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특히 소재지 사무소로 있다 두는가가 늘 예민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사무소 그러니까 주청사를 어디에 두는가가 논란이 돼서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을 못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저께 저희들 오찬하는 자리에서 1청사, 2청사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그런 순간 통합에 어려움이 장애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명칭만 결정하고 주청사는 통합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조례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했죠. 그래서 절대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꾸 통합이란 이유로 타협이란 이유로 주고받자는 이유로 어제 드디어 그 판도라 상자를 연 거예요. 안 된대 이래서는. 그래 놓으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의 어제 커뮤니티 밤사이에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야단들이에요. 제2의 도청 이전 사건이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제가 좀 더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따로 국회에서 모임을 가져야 돼서 오늘 이 공청회를 처음 제가 발표만 드리고 우리 공청회에는 부시장님이 쭉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양해를 좀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1월 31일 지금으로부터 한 23일 전에 4일 전에 이렇게 결심이 좀 됐습니다. 늘 통합 문제는 시도지사들의 결심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둘 중에 한 명이 선거에는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둘 중에 한 명만 공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힘들어서 통합 문제가 참 어려운데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또 통합을 놓칠 수 없겠다 해서 12월 30일 날 결심을 하고 1월 2일 날 민주의 문 이것이 1월 2일 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보면 지금이 6일이니까 24일째라고 봐야지. 제가 1월 2일 날 10시에 민주회문에서 김영경 지사랑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 추진 선언을 하고 10시하고 2시에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통합선언 잘하셨네요. 이러면서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아침 10시에 민주회문에 들렸고 오후 2시에 이 신년 아래식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 사람들은 왜 지금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묻는 것이 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합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헌을 하자 그러는데 개헌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6월 지방선거,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최소한 합의해서 하지 않으면 또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개헌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모든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긴 하지만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처음에 이 통합 문제 막 나왔을 때 일부 국회의원 중에는 4년 뒤에 합시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 꺼줘도 됩니다. 4년 뒤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년 뒤에는 안 됩니다. 그때는 4년 뒤에는 유불리가 딱 결정되기 때문에 또 통합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때, 시도민의 염원이 있을 때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재정 5조 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배정, 산업 활성화, 유상 강화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5조 원을 4년 동안 20조 아닙니까? 어떤 분은 5조가 작다. 어떤 분은 4년 가지고 되겠냐.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에요. 여기는 없나요? 20조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창진이 통합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많은 돈 안 주고 몇백억입니다. 몇백억을 10년 주겠다 법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16년째 받고 있어요.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4년 저는 플러스 알파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는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어서 4년이었는데 4년 플러스 알파의 것이고 5조 원이 적다 이렇게 하겠는데 물론 우리의 욕심은 더 많으면 좋겠지. 근데 5조 원이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1년에 정부로부터 4조 원 좀 못되게 받습니다. 교세 등을. 그렇게 볼 때 5조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5조를 줄 때 꼬리표 안 붙이고 알아서 써라 그렇게 하잖아요. 단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운 데 써라. 괜히 그 16교 만들어 보고 n분의 1로 나눠서 그냥 써버리지 말고 n분의 1로 나눠서 쓰지 말고 16교 만들지 말고 산업과 일자리에 써라 이렇게 큰 가이드라인을 신년 초에 준 거 아닙니까? 신년 디자인에서. 공공기관 우선 지정은 지금 한전만 보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했는지 아실 겁니다. 한전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25%가 한전으로 취직하지 않습니까? 지방 인재가. 전남대 전기과 같은 데는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기과 했는데. 그 다음에 산업 활성화는 기업 규제 푸는 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난 60년간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호남이 항상 1등이었습니다. 보시면. 60년대는 호남군이 594만 명으로 제1등을 달렸습니다. 지금은 꼴등입니다. 수도권은 529만 명인데 2600만입니다. 이것이 집중,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든 집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항우회가 강한 겁니다. 전국에 호남의 항우회가 퍼져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나가서 어제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하고 최고위원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당대표 최고위원을 같이 뽑아요. 지금은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잖아요. 그때는 1등부터 8명이 나와서 1등이 당대표, 2등부터 6등까지 5명이 최고위원, 그리고 2명이 떨어지는 이런 형국인데,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광주 전남에 1등, 이해찬 2등, 김한길 3등이었어요. 광주 전남에서. 전북에서는 김한길 1등, 제가 2등, 이해찬 3등. 제가 울산에서 이해찬 1등, 김한길 2등, 제가 3등을 했어요. 제가 종합 성적으로는 3등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은. 이해찬 당대표가 됐어요. 제가 어제 이해찬 대표 돌아가셨다 해서, 총리 돌아가셨다 해서 그 생각부터 난 거예요. 2012년에 이해찬 당대표 때 제가 최고위원을 해서 그때 광주 전남의 대표주자였죠. 이해찬 대표가 참 가셨는데 내일 이제 입국을 하겠다는데, 제가 울산에서 어떻게 3등을 했겠습니까? 호남이에요, 호남. 호남의 정치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호남이었기 때문에 3등을 했어요. 제가 1등을 광전남에서, 2등을 전북에서, 3등을 울산에서, 4등을 대전인가? 5등을 부산, 울산 막 다 한 거예요. 8등도 해봤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때 1등을 이해찬 대표가, 2등을 김한길, 3등을 추미애, 4등이 제 5등이 이종걸, 6등이 우상호, 7등이 떨어진 조정식, 8등이 또 한 명 있어요. 제가 광주전남에 1등을 했다니까요. 제가 최고위원 뽑히고 나서 그 뒤로는 최고위원 뽑히지가 않아요. 광주전남에서. 최고위원 나가면 무조건 떨어져요. 왜? 지금은 호남의 정치력이 제로예요, 제로. 옛날에는 민주당이 뭔 일이 있으면 호남 국회의원 좀 모여보시오, 광주전남 국회의원 좀 모여보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부터 하는데, 지금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다 초선이고 다,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 광주 국회의원 중에 그 흔한 상임위원장이 하나 있으니까 정책위 의장이 있나요? 원내대표가 있나요? 당대표가 있나요? 최고위원이 있나요? 장관이 있나요? 이거 현실이에요. 제가 최고위원도 해보고 정책위 의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 정치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틈만 나면 바꿔불어요. 시장 다 보내먹고 바꿔불고, 국회의원도 바꿔불고. 누가 손해냐? 그 국회의원, 그 시장, 그 사람도 손해죠. 그런데 결국 시민들이 손해예요. 제가 국회의원 3선하는 동안 부굴에, 제가 국감에 3선하는 동안 부굴에 국회의원이 매번 바뀌어요. 지금까지 재선이 한 명도 없어요. 부굴에는. 그럼 무슨 국회의원이 정치력이 어떻게 쌓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정치력은 인맥, 경험, 선수로, 쪽수로 미는 거, 이런 건데, 이것이 인구 절감과 더불어 중요한 우리 광주의 호남의 문제입니다. 너무 바꾸러 가지 마세요. 국회의원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과 아무리 못한 사람 백지장 하나 차이에요. 300명 중에 하나예요. 청렴하지 않고 비리가 있고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과감하게 바꾸되, 능력이요, 제가 전남대 전기과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니까 그때 막으라고 인식이 뭐였냐,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 장관, 판사, 검사,
우리 사회를 망쳐먹은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고 검사들, 판사들 아닙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강남 산 사람들 아닙니까? 강남 그 정책결정권자. 대한민국을 이들이 망쳐먹은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람이 마치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거 정말 의의식이고 헛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초선 때 그 말씀을 드려요. 2004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이었어요. 제가 기초노령연구도 만들고 의사들이 진료 중에 성추행을 많이 합니다.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성추행한 의사들은 의사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법을 냈어요. 의사들의 의사 자격은 감옥에 갔다 와도 부활돼버립니다. 요즘 좀 달라요. 의사들이 성추행 막 합니다. 마취해놓고. 그래서 내가 그 의사들은 박탈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협회, 모든 의사들이 아니고 의사 아버지도 저를 막 공격해. 2004년 5년인데 너는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그러니까 공대나 가지. 내가 그래서 아니 의사 된 건 잘하신 건데 왜 성추행을 합니까?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 제가 재선될 때 의사들로부터 엄청나게 저항을 받아서 제가 국회의원을 못할 뻔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GRDP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GRDP를 추홍했는데, 우리 호남이 여기 보면 7.2, 85년 6.9, 6.2, GRDP가 총량에서 줄어들어요. 전체. 수도권은 많이 늘어나고 충청권도 많이 늘어나고, 이것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성질이 늘어난 게 아니라 0.1만 늘어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여러 번 잡았고 그래도 우리의 생산 총량, 광주 총 생산량이 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왜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심각한 문제의식 가져봐야 된다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부강한 광주를 내걸었습니다. 민주주의로 화려하게 등장한 광주, 5.18 한강 계엄을 막은 광주, 민주주의로 화려하게 등장한 광주가 한 번 더 등장했으면 좋겠다. 뭘로? 부강한 광주로. 이거 제가 작년에 내건 그거는 연말에 송년사, 신년사입니다. 근데 통합이 되면서 부강한 광주연답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부강한 광주연답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정권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통합하자니까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도 많이 공무원들 계십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여론조사하니까 81%가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 어렵게 광주에서 근무한데 나 어디 저기로 가보면 어쩔까? 전남 어디 저쪽 신안으로 고흥으로 가면 어쩔까? 그걸 걱정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아니다.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건 원칙으로 한다. 그랬더니 원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장한다로 법을 바꿔줬어요. 참 제가 올 때는 이 자리에 공직자들 계시는데 조금 한심스러운 고민인데 내가 그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닌데 시민들이 보고 웃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나 공무원들이 또 불안한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보장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모든 시민들은 통합되면 어떤 불이익도 없다. 이득만 있다.
통합이 되면 불이익은 하나도 없다. 이득만 있다. 이것이 특별법의 대원칙입니다. 여기는 20조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된대. 2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저거 2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거 아까 대통령님 말씀, 재정을 늘려 연립분원들에 쓰는 건 아니다.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5조 생겼다 하니까, 매년 5조 생겼다 하니까 나눠 먹자 한 사람이 벌써 생겼어요. 우리도 주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아무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활성화도 기업 투자 하나씩 받기 또는 인센티브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기업이 와 있는데 앵커 기업이 안 와요. 저기 남구의 도청 산단, 에너지 산단에는 LS전자가 3,000평 땅을 자기 땅을 확보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앵커가 구와야지 따라서 들어오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특례 조항을 특별법 넣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320조 조문 정도 했는데 대부분이 산업 관련 특례 조항입니다.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은 이제 주민 공청회 단계입니다. 2단계. 그래서 이번 주에 입법을 하고 2월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PPT 다 끝났는데요. 이따가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잘 힘을 모아서 정부로부터 특례를 우리가 받아오는 단계입니다. 우리 내부에 나누는 단계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의 과정입니다. 선거 과정에 그런 일은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에 더 쓰겠소. 어떤 후보는 나는 이것을 더 신경 쓰겠소. 어차피 정치란, 선거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해서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선거이고 정치이고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벙벙해지고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권자들은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너 실현 가능한 A 후보, 강기정 당신은 실현 가능한 5조면 5조를 가지고 어디에다 우선 쓸 건지를 말해라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멋지고 화려하고 미래 청사진 같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다 공약을 만들어주니까 멋지고 아름답고 미래 청사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실천하고 이행할 거냐, 과거부터 누가 해왔던가 앞으로 해갈 건가를 보는 것이 선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혈연지원 학연으로 뽑거나 묻지마 인기 투표를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후보를 정하는 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잘 봐주시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귀하게 월요일 오전에 이른 10시에 이렇게 모여주셨으니까 짧은 시간이라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다 못한 건 또 온라인 아까 Q&A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